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엄청난 빅 이벤트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와 S&P는 소폭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혼조세였는데요.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역시나 FOMC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게 되고 대미를 장식할 파월의 연설은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 3시 반부터 있을 예정이죠. 최근의 시장 분위기만 보면 0.75%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인 느낌인데 결과는 까봐야 아는 것이죠. 일단 금리 인상 폭이 0.75%로 정해지고 파월도 추가적으로 별 말이 없다면 시장이 큰 반응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외의 0.5% 인상 또는 1% 인상 등 시장 예상과는 다른 금리 정책이 나오거나 파월이 지나치게 온화한 발언 또는 지나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 큰 파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갑자기 온화한 얘기를 할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시장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또한 FOMC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목요일에도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GDP 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1.6% 성장을 하면서 역성장을 했는데 만약 이번 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판명이 납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경우 현재 2분기 GDP 성장률을 1분기와 같은 마이너스 1.6%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실제로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미국 경제는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전미경제연구소의 역할인데 여기서 경기 침체로 인정할지 아닐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라는 것이 한 기관에서 침체라고 하면 침체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재고가 늘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그로 인해 기업들의 수입이 줄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그게 곧 경기 침체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의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GDP 보고서란 것도 결국 후행성이죠. 이제 와서 2분기가 역성장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봐야 이미 병이 진행되고 있는 환자에게 병 걸리셨네요 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경기 침체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장단기 금리차는 이미 3주 전에 역전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역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기준금리 상승 예상으로 단기 금리는 오르는 데 반해 경기 둔화에 대한 예상으로 장기적인 금리는 내릴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시 내릴 것이란 기대가 포함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신호로 여기면서 중요시하는 이 지표도 후행성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을 그때 이미 다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예상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를 반영하기에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때 시장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매 경기 사이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와 시장이 예측이 불가능한 랜덤 무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측으로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다만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로 경기 침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도 같은 말을 했고요. 하지만 노동시장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실업률이라는 것도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뒤따라서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을 추종하는 통화주의자들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실업률을 높여서 불황을 유도해야 다음 호황기로 갈 수 있다고까지 주장을 하죠. 너무 과열되었을 때 의도적으로 쿨링을 시켜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노동시장이라는 것도 경기에 대한 후행성 지표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니 노동시장이 초호황이었다가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수입을 유지 못하면 해고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뒤늦게
실업률이 높아지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근데 그런 후행성 지표를 들먹이면서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세계 최강국의 재무부 장관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한 가지 꼽자면 인플레이션은 현재 단계에서는 확실히 하락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난 소비자 물가 지수만 하더라도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이때 거의 대부분이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현재 3달째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던 에너지 가격도 현재는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수요 저하 우려로 현재 유가는 $100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6월보다 10% 이상 하락했고요. 옥수수와 밀 같은 식품 가격도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밀 가격 폭등이 걱정거리였는데 밀 가격도 현재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거의 전쟁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품목들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7월부터는 인플레이션도 확연하게 잠잠해지는 추세가 확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온통 혼란스러운 지표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이고요. 이번 주는 미국 최고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월마트가 약간 산통을 깨놓는 발표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기업으로서는 이익이 큰 사치품의 소비를 줄이고 이익이 적은 생필품에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회사의 이익 기대치를 연간 11에서 13%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아마존까지 애프터마켓에서 4%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매부터 맞는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 아마존에서도 비슷한 말을 할 예정이었다면 아마존 경영자 측에서는 어차피 맞을 매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각설하고 이번 주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코카콜라, UPS가 26일 화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메타, 쇼피파이가 27일 수요일, 애플, 아마존이 28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이번 주에 최중요 기업이 모두 실적 발표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분석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만큼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만큼 현재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특히 목요일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파급력이 있는 빅 이벤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FOMC, GDP 발표, 주요 기업 실적 발표 등 하나하나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매일같이 발생한 한 주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루 좋았다가 하루 나빴다가 반복될 가능성도 크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장기 투자자는 그런 하루하루의 변동성에 따라 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데이 트레이더나 스윙 트레이더에게나 중요한 지표이고요. 장기 투자자는 같은 운동장에 있지만 다른 게임을 하는 투자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과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나까지 동요가 될 필요는 전혀 없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